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이경규는 코미디언, 진행자,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로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60년 9월 21일 북한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주한미군 통역관이었던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는 그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날카로운 유머 감각, 능숙한 진행 능력,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근면성으로 이경규는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기 TV 프로그램의 화려한 빛과 관객들의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과 험난한 시련, 그리고 팬들을 안타깝게 하는 비극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경규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커리어의 굴곡,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 그의 연애, 가슴 아픈 죽음, 아내 강경희의 시선, 그리고 연예계의 전설의 슬픈 최후까지. 이경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삶 전반에 걸쳐 그가 겪었던 심리적 압박감과 외로움의 누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항상 강하고 개성적이며 때로는 무서운 이미지로 등장했지만 사실 그는 예민한 사람이었고 대중의 비난과 압박에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적인 연예계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경력 초기에는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남한으로 이주한 이경규는 아들이 코미디언이 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족, 특히 아버지의 반대는 그를 방황하게 했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꿈에 대한 다툼은 그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그에게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1990년대에 아버지를 잃었을 때 더욱 커졌고 아버지와 진정으로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이예림의 아버지로서 그는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딸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렸을 적 예림이 왜 항상 바쁘고 집에 더 자주 있지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순수한 질문에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명예와 성공이 가족 관계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경규의 커리어는 큰 성공뿐 아니라 실패와 눈물겨운 순간들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경규는 날카로운 재치 넘치는 농담, 빠른 즉흥 연기를 결합한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 덕분에 금세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KBS 남자의 자격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로 참여하여 시청자들에게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도전을 선사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남자의 자격 에피소드에서 꼬꼬면 인스턴트 라면의 레시피를 발명한 것입니다. 이 레시피는 상업적 현상이 되었고 꼬꼬면은 2011년 베스트셀러 제품 중 하나가 되어 한국 인스턴트 라면 시장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이 성공은 그에게 2010년에 5억 3,500만 원의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KBS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아티스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코미디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그의 창의적인 재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Born to Sing, 오선스페삼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카메오 출연을 하면서 영화 제작과 시나리오 쓰기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는 또한 We Like Zines 2017와 같은 쇼에 출연하여 쇼를 공동 진행했고 The Leader Series라는 책을 출판하여 새로운 TV 트렌드에 적응하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대 후반 새 TV 프로그램 제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곧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이 실패는 그를 자기 회의에 빠지게 했고
예전처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실패한 프로그램들을 다시 보면서 시청자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또 다른 순간은 진행 스타일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아빠를 부탁해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의 딸 이예림은 공개적으로 너무 무섭다며 사람들과 더 친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강한 이미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예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의 까칠한 성격에 대한 비판은 그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고, 심지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경규가 항상 갈망해 온 것은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예계에 오래도록 남을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유머, 교양, 그리고 감성을 결합하여 시청자들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남자의 자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단순히 진행을 넘어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도전을 선사합니다. 또한 토크쇼, 리얼리티쇼, 교양 프로그램 등 어떤 장르에도 적응할 수 있는 진행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hy Like Gin, We Like Zins에 가입하고 책을 출간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신진 코미디언들과 공유하며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웃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꿈은 차세대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연기 및 호스팅 스쿨을 여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6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를 계속 일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 열정입니다. 이경규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 공통의 친구를 통해 아내 강경희를 만났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던 강경희는 우아한 외모와 강인한 성격에 매료되었습니다. 4년간의 교제 끝에 1992년 이경규가 방송 진행자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연예계에서 가장 오래가는 결혼 생활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집을 비워야 했고, 이는 관계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강경희는 한때 그에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혼자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본의 아니게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희는 그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부터 딸 예림을 돌보는 것까지 항상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아내가 걱정할까봐 모든 업무의 압박을 아내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종종 어려움을 혼자 감내했고, 이는 때때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고, 이경희는 항상 강경희의 인내와 이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경규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가족, 친구,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운명의 아침, 그는 서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쌓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아내 강경희는 그가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서에는 삶과 직업의 끊임없는 압박에 대한 피로감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 연예계의 심리적 압박이 커져가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많은 연예인들이 대중과 언론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경규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동료, 친구, 팬 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왔습니다. 장례식은 애도 분위기로 가득 찼으며
유재석, 강호동 등 유명 연예인들은 그를 스승이자 연예계의 선구자라고 칭하며 감동적인 추모사를 남겼습니다. 그의 딸 이예림은 슬프지만 강인한 표정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여 예식 내내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경규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꽃다발, 그리고 그가 가져다준 미소에 감사하는 관객들의 메시지가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은 수원 연화장 묘지에 안장되면서 마무리되었고 한국 연예계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습니다. 이경규의 아내 강경희는 말년에 겪었던 슬픔과 그가 우는 모습을 지켜본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강경희에 따르면 이경규는 특히 가족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경규가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아 관객들이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울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희는 소셜미디어에서 이경규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을 때 그가 컴퓨터 앞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관객과의 소통이 끊어질까봐 두렵다고만 말했습니다. 강 씨는 또한 이경규가 특히 어린 시절 예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예림의 공연을 놓친 후 그는 울면서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다고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강 씨의 말은 화면에서 보였던 강인한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이경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도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부터 꽃게탕 레시피까지 그의 유산은 영원히 한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규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예계에서 예술가들이